암석의 풍화. 풍화는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잘게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이에요. 원인은 물과 공기.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 생물도 풍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풍화작용이 풍화를 일으키는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 이걸 우리가 기계적 풍화라고 얘기해요. 물과 얼음이 풍화작용을 일으키는데요. 암석의 틈에 물이 들어갑니다. 암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옛날에 이 암석을 자를 때, 한겨울에 여기다 이렇게 정으로 틈을 만들어요. 그 다음 물을 여기다 채워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밤새 얼어요. 얼면서 물의 부피가 이렇게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암석을 쫙 쪼개버려요. 그래서 물이 얼면요,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면 틈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암석이 부서져 나갑니다. 다음, 압력 감소. 땅속의 암석이 지표로 드러나서 압력이 감소되면 암석 표면이 얇게 떨어져 나갑니다. 땅속 깊숙이 암석이 있었어요. 근데 위가 이렇게 침식돼서 깎여져 나가면서 지표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위에서 누르던 압력이 약해지니까 얘가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방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식물 뿌리. 암석 틈에 식물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틈이 벌어지고요. 암석이 부서져 나가요. 이걸 모두 우리가 기계적 풍화, 다른 말로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풍화작용에 기계적 풍화도 있지만 화학적 풍화도 있습니다.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작용이에요. 지하수, 산소, 이끼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지하수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입니다. 그러면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고요. 산소는 공기 중의 산소가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켜서 붉은색으로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표면이 약해집니다. 일종의 녹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끼는요, 암석 표면에서 자라면서 암석 성분을 변화시킵니다. 암석을 녹이고요.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암석의 표면적이 클수록 풍화가 잘 돼요. 우리가 눈깔 사탕을 이렇게 입에 물고 있으면요, 한참 뒤에 녹아요. 하지만 이빨로 잘게 부수면요,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여기에 침이 다 묻죠? 그러면서 쉽게 녹을 수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암석이 클 때는요, 풍화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암석이 잘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풍화가 더 잘 일어나게 돼요.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풍화 정도가 틀립니다. 물이 어는 작용. 물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얼어버리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우리가 유리병에다가요, 물을 가득 채우고요, 뚜껑을 닫은 다음에 얼리면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유리병이 깨져버립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작용이에요. 물이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집니다. 암석의 틈에 스며든 물이 얼면 암석에 힘을 가하고 틈을 넓히고 물이 얼었다 녹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암석이 부서지게 됩니다. 암석 표면적과 풍화. 같은 질량의 석회암 조각과 석회암 가루. 이쪽이 표면적이 더 넓겠네요. 염산을 붓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질량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석회암 조각과 석회암 가루 중에 표면적이 석회암 가루가 더 많아요. 묽은 연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삐르롱 하고 날아갑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질량이 감소되고요. 감소되는 속도가 이쪽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전체 질량을 측정해 보면요, 가쪽이 훨씬 더 석회암 조각 쪽이 질량이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암 조각과 석회암 가루를 보면요, 표면적이 석회암 가루가 더 큽니다. 염산 반응도 더 빠르게 일어나요. 석회암 가루가. 질량 감소도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럼 풍화가 잘 일어나죠. 그러면 남은 질량은요, 풍화가 많이 일어난 놈이 더 적습니다. 가보다 나의 질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암석이 잘게 부서지면 표면적이 커지고 표면적이 커질수록 풍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류수와 묽은 연산을 넣고 질량을 비교해보면
암석이 산성 물질과 접촉할 때 풍화가 더 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증류수와 묽은 연산을 비교해보면 암석의 질량 감소가 묽은 연산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묽은 연산이 풍화를 더 잘 일으킨다. 산성 물질이 있으면 풍화가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후와 풍화,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물이 얼면서 암석이 잘게 부서져 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계적 풍화가 잘 일어난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암석이 물에 녹는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이건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온이 낮으면 물이 얼어서 암석이 부서지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암석이 물에 잘 녹는다. 토양, 암석이 오랜 동안 풍화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을 말합니다. 이걸 토양이라고 해요. 토양의 생성 과정, 암석이 매우 오랜 기간 풍화되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지피에 드러나는 암석이 이렇게 풍화되면서 쪼개져 나가요. 그러면서 암석 조각과 모래가 됩니다. 암석 조각이 더 잘게 부서져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겉부분 흙이 만들어졌죠? 겉부분 흙에서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아래로 내려와 쌓입니다. 요 표면에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흘러내려오면서 이렇게 또 하나 층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단면, 성숙한 토양은요, 4개의 층으로 구분됩니다. 기반암, 암석이죠. 얘가 쪼개져 나간 게 모질물, 그 다음 심토가 아래 쌓여 있고요. 그 다음에 표토가 쌓여 있습니다. 쌓여진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예요. 하지만 생성 순서는요, 기반암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모질물 만들어지고, 그 다음 표토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심토, 이런 순서예요. 자, 표토는요,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이고요. 심토는 겉부분의 흙에서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이 내려와서 만들어진 층입니다. 그래서 표토가 만들어진 다음에 물에 흘러서 내려온 게 아래 쌓인 게 심토입니다. 다음 모질물은요,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층입니다. 기반암은 풍화를 받지 않은 암석 자체를 말해요. 생성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그 다음 심토고요. 쌓이는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다. 암기해 놓으세요. 다음, 토양의 역할. 토양은 인간을 비롯한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이고요.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수분이나 양분을 저장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요. 토양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까닭은 토양의 가장 겉부분 흙에서 동식물이 썩어서 만들어진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다.